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31번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녹음 버튼을 안 누르는 바람에 벌써 앞전에는 또 녹화를 하다가 또 뭐라 그러죠? 한 번은 녹음 버튼을 안 눌렀고, 또 한 번은 녹화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일으켜갖고 또 안 됐고, 어쨌든 녹음을 오늘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죠? 한 번 녹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는데 벌써 오늘 2시간째 이러고 있네요. 자, 어쨌든 녹화 무사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춥죠? 그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고 수도 계량기 얼지 않도록 잘 조금 틀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1번에 대해서 해설을 할 건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거거든요. 맞는 걸 고르는 거죠.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라고 일단 답을 적어 놓으세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어디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이후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주체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그랬는데 재량의 여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뭐다? 체포 당시지 체포 이후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안 되는지 그 시점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요 부분 두 개 부분이 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요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니은번이다. 2번. 누구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한다. 헛소리하고 있죠? 틀렸죠? 자, 어디가 어떻게 틀렸습니까? 자, 일단 요 현행범인 체포 동그라미 해봐. 자, 현행범인 체포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맞죠? 우리 형사성법 제 212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 체포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간수하는 가옥이나 건조물 이런 데 못 들어가지. 지가 기흥차리냐?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들어갈 수 없죠? 그죠? 그걸 알아두셔야 돼. 뭐 여기 보시면 긴급한 사정이 한정된다 했는데 긴급한 사정이 있던 없던 못 들어갑니다. 틀린 말이야.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동그라미 2번의 지문의 내용은, 자, 봅시다.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찰이 아니고선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세요. 자,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한정한다. 긴급한 사정이 있던 말든 어쨌든 안 돼요. 못 들어갑니다. 예, 남의 집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안 돼. 되셨나요? 동그라미 2번도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가 관리 아닌 자. 중요한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가 아닌 자예요. 그죠? 그럼 일반 사인이라는 얘기겠죠?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자, 이거 뭐야?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했을 때 바로 수사기관, 즉 경찰과 사법경찰관과 검사에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인도할 때 우리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즉시 인도하라고 나와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즉시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 아니라, 요거 틀린 말입니다.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 적어보세요. 자, 뭐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시간 지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되셨나요? 불필요한 시간 지체가 없는 것. 일부러 그러니까 지연한다든지 시간을 끄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최대한 체포하면은 가급적 빨리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 아닙니다. 얼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이거. 예. 되셨나요? 그래서 저번 날 시험장에서 나올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얘들아, 너희들 시험 어떻게 잘 봤냐? 했더니 선생님 이거 답 3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거 수십 번 강조했는데 너 틀렸구나. 내가 그랬더니 표정이 딱 굳더라고.
즉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지연한다든지 불필요한 시간 지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체포 시점과 뭐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 아니라는 거야. 불필요한 지체하는 거예요. 불필요함이 없이 지체 없이.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해서 불필요한 시간 지체함이 없이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아니, 말이 꼬여 자꾸. 자, 되셨나? 그러면 이제 4번 설명해 볼까요? 자, 4번 한번 가보자. 4번에 보시면 현행 범위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오케이, 맞는 얘기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리한 물건이나 유리한 물건 동그라미. 자, 여기 깨끗하게 해보자. 일단 뭐다? 유리한 물건이 등장했어요. 유리물이라 그러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유리한 물건, 그 다음에 이미제출물, 여기 아래 이미제출물 나오네요. 유리한 물건과 이미제출물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이미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오케이, 맞아.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또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오케이, 맞습니다.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알아두실 것은 유리물과 이미 제출물은 어떻게 돼요? 사후영장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여기 공부 좀 해봅시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적어보자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놔봐. 자, 지금 여기 사후영장 얘기 나와있죠? 사후영장 받는 경우 대표적인 샘플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그게 뭐냐면은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 긴급을요해서 압수수색했을 때, 요때 반드시 사후영장 필요합니다. 예, 적어놓으셔.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 적었었어?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 이거 몇 조에 나와 있냐면은 형사소송법 제 2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16조 제 3항에 나와 있죠. 그죠? 형사소송법 216조 제 3항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적어놔.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 3항 범행 중 범행 직후의 장소,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죠? 요때 압수수색했을 때 지체 없이 사후영장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거 빼고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유류물이라든지, 그죠? 이미 제출물은 어쩐다? 예. 사후영장 필요 없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정도 공부하고요.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이 체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몇 개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 깨끗하게 하고. 자, 깨끗하게 하자. 자, 체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체포. 우리 대한민국의 체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몇 개? 딱 3개. 그럼 딱 3개가 뭐야? 자, 거기다 적어보세요. 영장에 의한 체포. 먼저 1, 넘버 1은 체포영장.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긴급체포가 있어요. 긴급체포.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현행범인 체포.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딱 3개밖에 없어. 요 3개는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 되셨나? 예, 되셨죠?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잠깐만, 카톡이 왔네. 조금만 잠깐 정지하고. 쓸데없는 거 왔어. 자, 봅시다. 그래서 뭐 설명하다 말았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요 3가지 체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건을 좀 오늘 살펴봅시다. 요건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 우리 통상 체포라 그러는데, 자, 이 경우에 요건이 어떻게 되냐? 자, 요건 한번 보자. 요건. 자, 일단 출석 불응의 요구에 불응해야 되겠죠? 그죠? 먼저 요 동그라미 1번. 그죠? 여기 동그라미 1. 그래서 출석 요구에 불응. 출석 요구에 불응. 그죠?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죠? 바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 출석 불응의 우려죠?
출석 요구, 출석 요구, 불응 우려. 자, 근데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체포의 필요성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되죠. 만약에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역시 뭐야, 이것도 영장 기각 나옵니다. 그래서 체포의 필요성 적어볼게요. 어떤 친구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체포영장 왜 저기 신청했는데 그 영장 왜 안 나오죠?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는 동생이. 그래서 야, 내가 뭔가 뭘 잘못했겠지. 그거 뭐라고 적어놨어? 했더니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뭐라 그러죠? 피력을 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도망 또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죠.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그죠? 자, 요게 인정돼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뭐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도망이나 증거인멸,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는 뭐로 할 수 있냐면은 그 피의자, 현재 의심받는 그 범인, 피의자에게 범죄와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혐의점을 물어봤는데 혐의점을 인정하느냐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든지 혐의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자, 증거인멸의 우려는 뭐로 할 수 있어? 바로 범행사실 부인. 쉽게 얘기하자면은 공소사실, 공소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봤는데, 그죠? 물어봤는데 저기 뭐야, 야, 너 경찰관서에 와라, 너 이거 조사받아라 했는데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고 뭐 어쩌고 뭐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된다. 자, 그러면 뭐다? 이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다가 피력을 해야 되겠죠. 판사에게 영장 신청할 때 그거 적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포영장에 의한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무슨 체포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긴급체포가 있죠. 여러분, 이 긴급체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되게 많어. 그냥 뭐 긴급하게 체포한다 해갖고 전부 다 긴급체포가 아니에요. 우리 형사성법제 어디에 나와 있어? 200조 제200조의 3에 나와 있죠. 그죠? 200조 3에 나와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명확하게 형사성법에 나와 있는 용어야. 이게 뭐 긴급하게 잡는 데서 긴급체포가 아니라. 자, 긴급체포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김필중이라 그랬거든요. 김필중. 자, 뭐라고? 김필중. 그죠? 김필중이에요. 자, 김필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기는 뭔데? 기는 긴급성이죠. 그죠? 자, 어떤 긴급성이 있어야지 됩니까?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겠죠? 그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것을 바로 뭐다? 체포의 긴급성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연히 발견했을 때, 길에서 우연히, 아니면 어쨌든 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있죠? 그죠? 이런 걸 전부 다 뭐다?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성이 또 있거든요. 필요성. 자, 이것도 빨간색으로 안 나오고 났냐, 이것도. 자, 왜 이러지? 자, 요거 연자라서 써야 되겠구나. 자, 필요성. 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자, 필요성은 뭐야? 바로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죠. 증거인멸의 염려고. 그죠? 여기다 좀 간단하게 적어볼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자,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셔요. 필요성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긴급성, 긴필중이잖아. 중대성이 있어요. 이 중은 뭐냐면 뭐가 중대한 거야? 바로 혐의의 중대성이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기로, 자, 어떻게 나와 있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죠.
3년 이상 징역 금고. 자, 장기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뭐한다? 바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긴필중을 갖추었을 때 뭐다? 바로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다 긴급 체포가 되는 거 아니야. 저번에 텔레비에서 그 내란 관련돼 갖고 뭐 이렇게 변호사들 나왔는데, 변호사들도 막 틀린 소리 엄청 하더라고요. 자, 그 실력 없는 거 완전히 뭐라 그래요? 티나는 거죠, 그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맨날 봐, 이거. 나는 맨날 이거 체포 요건 수시로 보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도 항상 또 보고 그래. 왜냐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흐물흐물하면은, 희미하면은 결국은 망신당하기 일쑤거든요. 특히 경찰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체포의 요건은 꼭 좀 알고 가셔야 돼. 특히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갖고 닦아놓고 해서 경찰에서 하는 체포는 다 긴급체포로 보시면 돼요. 업무의 거의 90%가 다 긴급체포야. 긴급체포 아닌 경우가 거의 없어. 그죠?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어지간하면 다 장기 3년 이상이지 아닌 게 몇 개나 있어. 아닌 거 대표적인 샘플 한번 적어볼까 여기다가. 샘플. 자, 아닌 거 대표적인 샘플은 뭐냐면, 아닌 샘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도박죄만 적어놔 거기에. 이게 도박죄가 2년 이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어떻게 된다? 중대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기억 좀 해놓으시고, 어떤 분은 또 예전에 도박죄 검거 현장에 갔는데, 뭐라 그러죠? 그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고지했냐면은, 자,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도박죄로 긴급체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어. 이거 선배님, 긴급체포가 아니라, 현행범임 체포입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해줬어. 그랬더니, 금세 또 수정을 하더라고, 또. 그죠? 긴급체포가 안 돼요, 도박죄는. 현행범임 체포입니다. 자, 알아두셨으면 하고, 어쨌든 이 요건 오늘 꼭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긴급체포에 있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제200조 3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긴급체포의 요건은 긴필중, 그죠?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중대성이 있어야지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뭐 어쩐다는 거야?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꼭 또 알아두신 게 뭐냐면은, 깨끗하게 해보자. 꼭 좀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세 개. 이 세 개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돼요. 여기 하나만 흠결이 있어도 긴급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체포는 요 세 개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그 세 개 요건이 뭐야? 필,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 긴필중이에요. 그리고 뭐 긴급성은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은, 길에서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고, 필요성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그죠? 그 다음에 혐의의 중대성인데, 이것은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범죄, 쉽게 얘기하자면 도박죄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되셨나? 자, 이제 그러면 또 뭐로 나와? 현행범임 체포 나왔나, 이제? 현행범임 체포 한번 가보자고, 이제. 현행범임 체포. 자, 현행범임 체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현행범임 체포는 우리 형사소송법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죠? 형소법 제 몇 조? 212조죠? 형소법 제 212조에서 현행범임 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행범인이라는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뜻. 현행범인. 자, 어떤 것이 현행범인이야?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뭐 어쩐다는 거? 실행하고 난 직후,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뭐라 그런다? 현행범인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다시 한번, 현행범인은 어떤 사람이야?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뭐다? 현행범인이라 그래요. 되셨나?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11조에서 준현행범인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준현행범인.
여러분 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준현행범인은 완벽한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에 준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걸 좀 공부해 가야 되겠죠. 어떤 경우가 있어? 자,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범인으로 불리고 추적되고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래? 이것도 현행범인에 준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저놈 잡아라 막 그래. 저놈 잡아라 하면서 막 소리가 났어. 그럼 막 누가 뛰어나가는데 그죠? 이것도 뭐야? 현행범인이죠. 그죠? 범인 저놈 잡아라 했는데 막 범인으로 불리고 막 도망가고 있는 놈. 그것도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그러니까 현행범인에 준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2호에 보자. 2호. 자, 2호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작물이나 뭐 훔친 물건,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셨나? 그 밖에 물건 소지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3호는 뭐냐면은 3호 봅시다. 3호. 자, 3호는 신체나 의복에 증거될 만한 뚜렷한 흔적.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자, 예를 들면은 뭐야, 뭐 지금 막 사람 죽이고 나왔나봐. 막 온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돼갖고 막 그죠? 뭐 와이사스에 막 핏방울이 막 튀어있다든지 이런 경우, 얼굴에 핏방울이 막 튀어있다든지 이런 사람 전부 다 지금 뭐야, 범죄 저지른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도 뭐다? 현행범인에 해당되는 거죠. 준현행범인입니다. 4호를 보자. 4호는 뭐냐면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자, 요 놈도 뭐다? 준현행범인이야. 누구냐고 묻는데 예를 들어 갖고 뭐 창고에서 이제 뭘 꺼내려 딱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회사 제복도 아니고 이상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저씨 누구십니까? 딱 그랬더니 막 혼자 뛰어서 도망간다든지. 이것도 뭐다? 바로 준현행범인에 해당됩니다. 누구냐는 물음에 바로 도망하려고 하는 놈, 그죠? 그것도 준현행범인이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현행범인이라는 거, 잠깐만. 자, 현행범인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형사소송법 현행범인 체포, 우리 형사소송법 제 21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뜻은 자, 현행범인이라는 건 뭐야?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준현행범인이 있는데, 자, 현행범인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범인으로 불리고 추적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저놈 잡아라 막 할 때 막 도망가는 놈, 그죠? 그 현행범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물건, 그 밖에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 뭐 손에는 갑자기 무슨 지갑이나 여자 핸드백, 남자인데 여자 핸드백이 들려있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한 손에는 옆에 뭐 칼을 손에 쥐고 있다든지, 아니면 총을 지니고 있다든지, 아니면 막 위험한 흉기를 들고 있다든지, 그런 놈도 전부 다 뭐야? 준현행범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호에 보시면 신체나 의복에 증거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거, 그죠? 예를 들면 뭐 옷을 딱 봤는데, 얼굴이나 옷을 딱 봤는데 막 뭐가 핏방울이 막 빨간 핏방울이 막 얼굴에 튀어 있어. 아니면 하얀 와이사스에 막 핏방울이 튀어 있어. 요놈도 뭐다? 준현행범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4호에 나와 있는데,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는 놈. 누구세요? 했는데 막 도망쳐! 하고 도망치는 놈. 전부 다 뭐다? 예, 이것도 준현행범인이다.
되셨나? 오늘 요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녹화는 오늘 좀 그래 기분이 좀 꿀꿀해요. 막 지금 몇 번을 망쳤는지 몰라. 이상하게 자꾸 녹음 버튼을 안 누르고 오늘 좀 일진이 좀 사납네. 자 어쨌든 여러분 좀 요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한번 저기 한번 돌려보시고, 그쵸? 영상 한 몇 번씩 같은 영상 돌려보시고요. 예. 그리고 재생 목록에 가서 필요한 거 타이틀 보고, 만약에 미수를 모른다 그럼 미수번만 골라서 쭉 들어봐.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서 또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작물죄다 그러면 작물죄만 쭉 골라서 들어보고. 그래서 재생 목록을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